다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낯익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공기의 결이 어디선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느낌. 환한 미소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 끝에서 낯선 기운이 스치는 그런 느낌. 그날 내가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어쩐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묘한 기운이 그 집 안에서 이미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온 김에 손주 얼굴이 문득 보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나는 별다른 연락 없이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과 며느리는 잠깐 놀란 표정이더니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말은 반가움이었고 눈빛도 다정했지만 아주 짧은 순간 망설이는 그 표정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소리치며 안겨오자 그 가시는 금세 잊혔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사람을 다시 믿게 하니까요. 저녁상을 차려 함께 앉았습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내 반찬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웃고 떠들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루 자고 가세요. 오랜만인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불편했던 기척은 저녁밥의 온기에 묻혀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 밖 도로 소음이 낮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스르르 빠져나갔고 아이의 잔 숨소리가 옆방에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역시 가족은 가족이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물을 마시려다 화장실로 향하던 길. 불 꺼진 복도 끝에서 어렴풋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낮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정리해야 해. 더 미루면 타이밍 놓쳐. 어머니 모르게 조용히 끝내야 돼.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우리한테도 앞으로를 위해서도.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거지? 왜 나 몰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일까? 아니다, 설마. 나는 조심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따지고 들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따끈한 밥 냄새, 노릇하게 지진 계란전, 아이가 좋아하는 달달한 우유. 며느리는 내 입맛을 살피며 소금 간을 묻고 아들은 내 그릇에 반찬을 챙겨 담아주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밤사이의 그 대화는 어쩌면 내가 과민했을지도 몰라. 사람은 피곤할 때 누구나 예민해지니까. 그런데 아들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집 관리도 그렇고 계단도 많다면서요? 일부러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는 편히 사실 때도 됐죠. 말투는 다정했지만 말의 방향이 묘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내 손으로 해낼 수 있어. 그날 오후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설거지 바구니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 멈췄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마음에 난 금을 집안에 투영해 본 것일지도. 저녁 무렵은 평온했습니다. 아이의 숙제 자랑에 웃음꽃이 피었고 며느리는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깔린 작은 모래알 같은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다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부동산이랑 얘기 끝났어.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해. 알려드리면 절대 동의 안 하실 거야. 그냥 나중에 결과만 말씀드리자. 그게 결국 부모님 위해서도 좋아. 편하게 모실 수도 있고. 나는 등줄기를 훑고 내려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있는 선은 이미 지나온 듯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아이와 산책을 하고 며느리에게 반찬 비법을 물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정리가 어떤 건지 나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멈칫했고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짧은 침묵 후 아들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들 편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거죠. 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안전이라 누구를 위한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일까? 그날 밤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조용히 진행하고 나중에 말씀드리자. 그러는 게 설득하는 게 훨씬 쉬워. 계약서는 우리가 대신 처리하고 이사도 우리가 다 준비해드리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들기 시작할 때 나는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꺼냈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너희 이야기 다 들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다. 기꺼이 후회 없이. 그건 내 선택이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를 빼고 내 삶을 정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아들은 무언가 변명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내게는 오래 심호흡하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다. 그걸 누가 대신 정할 수는 없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기 전에 내게 먼저 물어라. 나는 아직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돌아갈게. 다음엔 서로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이야기로 만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가게 셔터가 올라가고 어느 골목에는 빨래가 햇빛을 마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낡았지만 내 손으로 지켜온 모든 것이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작은 방, 오래된 냄비, 낡은 의자,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손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번, 3번 부르자 그 이름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툰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어머니 마음을 놓쳤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방법으로 내 노후를 살아볼 거다. 너희도 너희 방법으로 살아라. 다만 다음에는 내 삶을 내 앞에서 함께 이야기해라. 그날 이후 나는 내 하루를 조금씩 다시 꾸렸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시장에 들러 제철 채소를 사왔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주 1회 글쓰기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하루를 꽉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부모로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꿈을 미루고 내 몸보다 아이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 세월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내 사랑이었고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누구의 기대나 계획에 갇혀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건 누가 마련해주는 무엇이 아니라 끝내 내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마음의 힘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혹시 지금 화면 너머에서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버티고 미루고 내어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자신에게 관대해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 내가 웃을 수 있는 저녁, 내가 편히 잠들 수 있는 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작은 약속 하나를 더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이름을 먼저 불러보기. 그리고 그 이름에게 말해주기. 괜찮아. 오늘은 우리의 날이야. 이제부터의 나는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내 앞에 서서 걷겠습니다. 멈추고 싶을 땐 멈추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며 듣고 싶은 것을 듣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을 내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같은 고민 속에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저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